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승무원으로 일하며 꿈 같은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뀐 충격적인 경험이에요. 저는 국내 대형 항공사에서 국제선 승무원으로 8년째 일하고 있어요. 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남편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진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승무원이다 보니 3박 4일 혹은 4박 5일씩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제 직업을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와이프는 하늘을 나는 여자야라며 자랑하곤 했어요. 결혼 2년 차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 바쁘긴 했지만 제가 집에 있을 땐 함께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자주 했죠. 무엇보다 남편은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조심히 다녀와 보고 싶을 거야 라며 달콤한 문자를 보내줬어요.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보고 더 많은 국제선 비행 스케줄을 잡으라고 권하더라고요. 처음엔 돈을 더 모으자는 뜻인가 했는데 제가 피곤하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 더 많이 해봐라며 자꾸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 이상한 건 제 비행 스케줄에 유독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돌아오는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캘린더에 표시까지 했죠. 남편이 저를 많이 생각해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반대였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상한 점은 갑자기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 월급은 그대로였는데 갑자기 명품 시계를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성과급 받았어라고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때 좀 의심했어야 했는데 남편을 너무 믿었던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징후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비행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남편은 회사 야근이 많다며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비행이 취소돼서 하루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안 들어와서 걱정되고 화가 났죠. 다음 날 물어봤더니 팀 회식이 있어서 늦게 끝났어. 미안해라고 하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의 셔츠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그때부터 소름 끼치는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현관문 밖에 여성용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어요. 분명 제 것이 아니었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그거 회사 여직원이 어제 서류 가져왔을 때 떨어뜨린 것 같아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회사 여직원이 왜 우리 집에 서류를 가져왔는지 이상했지만 또 넘어갔어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너무 남편을 신뢰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주민분께서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어요. 40대 중반쯤 되시는 남자분이었는데 평소에도 인사만 간단히 하던 사이였죠. 옆집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죄송한데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네,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물었죠. 옆집 주민은 목소리를 낮추더니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사모님이 출장 가실 때마다 남편분 댁에 젊은 여성분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아서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옆집 주민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제가 보안 전문가라 집 현관에 CCTV를 설치해뒀는데 우연히 복도 쪽도 찍혔거든요. 이게 지난주 화요일 영상인데 영상 속에는 제가 출장 간 날 저녁 시간 남편이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각기 다른 여성들과 함께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처음엔 단순히 불륜인가 싶었는데 너무 다양한 여성들이 드나드는 게 이상했죠.
그냥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옆집 주민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이래서 알려드리기 망설였는데 어제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여자분이 울면서 뛰쳐나왔는데 남편분이 쫓아나와 비밀 유지 계약 어기면 소송한다고 소리치더라고요. 듣다 보니 심장이 떨려왔어요. 비밀 유지 계약이라니 대체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당장 집에 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옆집 주민이 말렸어요. 잠깐만요. 그냥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먼저 증거를 더 모아보는 게 좋겠어요. 옆집 주민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냥 들이닥치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 길로 바로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제 여동생은 변호사인데 항상 제 든든한 지원군이었거든요. 상황을 설명하자 동생은 즉시 달려와 주었어요. 언니 너무 섣불리 행동하지 마. 일단 증거 수집이 중요해. 내가 도와줄게. 동생의 조언대로 저는 남편 모르게 우리 집 거실과 남편 서재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IT 개발자인 남편이 발견할까 걱정됐지만 동생이 추천해준 초소형 카메라였고 옆집 주민도 전문가라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다음 국제선 비행이 3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 3일 동안 남편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이번에는 어디 가는 거야? 선물 사다 줘라며 관심도 보였죠. 떠나기 전날 저녁 남편은 내일 비행이지? 몇 시에 출발해? 라고 여러 번 확인했어요. 마치 제가 확실히 집을 비울 거란 걸 확인하려는 듯이요. 응, 내일 오전 10시 비행이야. 인천공항에 7시까지 가야 해. 4박 5일 일정이야. 남편은 미소 지으며 알았어. 그럼 난 너 가고 나서 회사 갈게.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공항에 가는 척하고 집 근처 카페에 숨어 있다가 동생과 함께 우리 집으로 몰래 돌아왔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요. 동생과 저는 남편의 컴퓨터부터 살펴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항상 노트북을 비밀번호로 잠가뒀는데 다행히 결혼기념일이 비밀번호여서 쉽게 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걸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어요. X라는 이름의 폴더였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사진과 영상 파일들 그리고 계약서와 입금 내역. 모두 불법 성인물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이었어요. 사이트 이름은 시크릿이었고 가입자가 3만 명이 넘었어요. 폴더 안에는 20대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 엑셀 파일도 있었는데 모델, 계약금, 촬영일 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일부 파일명 옆에 협박, 미성년자 사칭 같은 메모까지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우리 집에서 불법 성인물을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일부는 속여서 혹은 협박해서요. 언니 이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야. 동생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죠. 우리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제가 설치한 카메라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면서요.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여러 통의 전화를 했죠. 오늘 7시에 촬영 있어. 그래, 페이는 전달했고. 주소. 항상 오던 곳이야. 그래, 와이프는 4박 5일 출장이야. 걱정 마.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은 오늘도 우리 집에서 불법 촬영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동생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이버 범죄 전담팀이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죠. 저희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집을 빠져나와 경찰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녁 6시 30분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찰은 7시 정각에 우리 집을 급습했어요.
남편과 여성들이 있는 현장을 덮친 거죠. 경찰이 들이닥치자 남편은 얼굴이 하얘져서 컴퓨터를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성들 중 한 명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일반 모델일 줄 알고 왔어요. 몰카인 줄 몰랐다니까요. 다른 여성은 달랐어요. 언제까지 경찰 붙잡혀 있어야 돼? 우리 일정 있는데 아마 공범인 듯 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비행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왜 이러는지 설명해봐.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히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이건 다 사업이야. 불법은 아니고. 경찰관이 끼어들었어요. 불법 성인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집에 없는 게 더 좋다며? 내가 이런 사업 안 하면 누가 당신 명품백 사줘?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살림하고 남편 용돈까지 줬는데 오히려 자기가 저를 부양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경찰은 남편과 공범 여성을 체포해 갖고 속았다는 여성은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됐어요. 집에 남은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회사 동료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기 죄송한데 부인 되시죠? 남편분이 오늘 회사에 안 나와서. 그리고 사실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알고 보니 그 동료는 남편과 친한 친구였는데 우연히 남편의 불법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이 듣지 않자 고민하다가 연락한 거였죠. 사실 남편분이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단순 성인물 사이트였는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불법적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말렸는데 오히려 저보고 입 다물라고 협박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저의 승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홍보했다는 거예요. 현직 승무원의 집에서 촬영된 진짜 영상이라는 문구로요. 제 직업까지 더럽혀진 것 같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웠어요. 어딘가에 내 사진과 영상도 평생 인터넷에 떠돌아다닐까봐. 그 후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의 컴퓨터와 서버에서 수백 개의 불법 영상과 5천만 원이 넘는 불법 수익 증거가 발견됐죠. 피해 여성도 7명이나 확인됐어요. 속아서 찍히게 된 여성들이요. 다행히 제 사진과 영상은 없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신고하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뒤늦게 안도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불법 성인물 제작 및 유포 범죄로 구속됐고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공범이었던 여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남편의 계획이었죠. 남편은 제가 승무원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우리 집을 불법 성인물 촬영장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신원을 도용해 불법 대출까지 받아 사업 자금으로 썼더라고요. 제 명의로 총 8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요. 더 무서운 건 남편이 사이트 수익이 줄어들자 저를 내세운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개인 사진과 정보를 이용해서요. 심지어 제가 승무원인 것을 악용한 설정의 성인물까지 기획 중이었대요. 옆집 주민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죠. 남편이 저를 이용해 계획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져요.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6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다행히 법원은 남편의 범죄 행위를 인정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제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죠.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도 제가 갖게 됐어요.
또한 불법 대출금은 남편이 전액 책임지도록 판결이 났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상금도 남편 몫으로 정해졌어요. 지금 저는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전히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해외 장기 비행은 줄이고 주로 국내선을 담당하고 있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저처럼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침묵은 범죄자를 돕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용기 내어 진실을 알려준 옆집 주민분. 법적으로 도와준 동생 그리고 전문적으로 수사해준 경찰분들까지 이분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피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용기 내어 말해주세요. 누군가에겐 인생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